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써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윤 대통령의 6개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참 극단적으로 양극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하기도 되게 어려운 사실 구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죠. 왜냐하면 당선됐을 때 이제 그 득표율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어려운 상황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또 이제 당내 갈등, 우리 집권 여당의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또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거를 이제 회복하려면 사실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정치인 출신이 또 아니시고 하니까 또 이제 미흡한 점도 많이 보였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권력에 맞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우리 대통령으로 탄생된 게 아니냐.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자신을 계속 이제 돌아보시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금세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니까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 도어 스태핑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밀고 가는 모습 자체는 또 새롭지만 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고 지금도 시행착오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또 단연 인사 문제일 것입니다. 인사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일일 텐데요. 결국 임명과 해임 부분에서 다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문성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사, 즉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자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검찰 관련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중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사적 채용 논란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해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들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진상규명과 책임 주체에 대해서 특히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과연 시딱때에 맞게 해임하실 수 있느냐, 경질하실 수 있느냐,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분들께서는 아직도 좀 아쉽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론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보시는 것처럼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20% 후반에서 30% 초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은 평가 이유도 함께 보겠습니다. 장 위원장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취임 초부터 지적되어 온 인사 문제가 여전히 부정적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지지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꼽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잘하시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민주당에서 다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아까 제가 똑같이 반복드리는 건데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기만 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작은 이런 세부적인 거는 저는 그냥 통으로 그냥 이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뚜벅뚜벅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달라고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임기 초 대통령 치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지지율이긴 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또 고뇌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 이제 이른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대통령으로서 뭔가 엄청난 큰 사건이 있어서 갑자기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취임 이후에 조금씩 지지율이 내려앉으면서 결국에는 20% 후반까지 내려온 후에 사실 그렇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재난 대응이라는 부분이 한 꼭지로 이제 또 이후에 올라오는데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 이유이기도 하지만 긍정평가 이유도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이 동남아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막판까지 좀 참석 여부를 고민했는데 이 국민 경제활동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 이태원 참사 직후에 가는 순방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지점에서 이걸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국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떠나시는 네. 거기 때문에 외교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오실 거라고 보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번 순방에 이제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못하도록 배제한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MBC 측에서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 우리는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 취재 활동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먼저 대통령실의 조치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언론인 단체에서도 이제 대응해서 공동 대응도 나오고 이제 성명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전용기에 탑승을 못한다고 해서 취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에 타서 거기서 공동 취재진으로 있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또는 대통령이 그 안에서 기자들과 또 작게 간담회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부터 이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부부 그리고 관련해서 모든 인사들이 공적 취재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취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 언론사인 MBC만 빼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MBC를 이제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뉴욕 순방 때 그 이제 발언 때문일 텐데요. 특히 그 바이든 관련된 발언을 조작했다라고 대통령실은 규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또 MBC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저것을 자막을 조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너무 단정하신다면 또 앞으로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지만 MBC가 그 왜곡한 지점,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자막 처리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믿고 그냥 보도를 하려고 하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막 처리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왜곡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대통령실에 확인되고 그다음에 자막을 입히든가 그것도 안 했어요. 더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미국 정부와 백악관에 이메일도 보내요. 이거를 왜곡해서.
지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왜곡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욕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욕설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죠. 있지만 왜곡해서 보내지 말라는 거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언론의 자유는요. 정직하다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돼야 되고. 근데 그 정직과 진실이 사라진 왜곡으로 그걸 언론의 자유라는 그 무기를 삼아가고 한다면 그러면 언론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MBC가 국민들과 사실은 대통령께도 저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면 적어도 그거에 상응하는 그 이런 조치를 받아들일 자세도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미워도 비난해도 결국 밖에 나가서 외교 전쟁을 할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식구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은 어쩔 수 없는 대통령실의 조치다라고 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의 발언 듣고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소인배 같은 보복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 탄압이 아니라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의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네. 그 EU 대사예요. 이거 외교 문제입니다.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그냥 그 EU 대사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한 것처럼 막 발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해 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그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이 입에다 댑니까? 본인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소인배 같은 보복행위다. 이거는 그 전에 그 MBC와 민주당이 저는 공동으로 합작해서 그 왜곡행위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 MBC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정쟁으로 가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늘 그 똑같은 지금 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믿지 않으신다고 봐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실에서 물론 어떤 취지로 MBC를 배제했다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 있다라는 부분도 언론인 단체의 이야기도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MBC를 이제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한 결정은 전 정무적으로도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제 다시금 MBC가 왜 배제됐는지를 떠올리게 되면서 그 뉴욕 순방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의 그 부적절했던 발언이 다시 또 국민들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바이든으로 들었는지 날리면으로 들었는지를 다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이 또 그럼 MBC가 조작하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과연 대통령실에게도 정치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실수적인 발언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지점에서는 전 정무적으로도 이건 좀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슨 정무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걸 판단을 그 모처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그 보여지고요. 저도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론은 사명감과 책임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넘겨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야권 의석수만으로 사실상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다 이런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여당도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이태원 참사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상을 잘 규명해야 될 텐데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중에 하나로 논의된 것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의 입장이라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주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 갖고 있는 우려가 있는 지점도 있겠지만 국정조사로 할 수 있는 것, 즉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권은 없지만 또 수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 유족들이 원하는 그 진상규명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또 국회에서 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도 꼭 필요한 과정이고 여당도 결국에는 참석해 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나 중앙부처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죠. 네. 정쟁을 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왜 예방하지 못했나? 사전에 왜 막지 못했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응을 왜 제대로 못했나? 이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냐면 세월호 이후에 우리 온 국민들께서 그 슬픔을 겪고 나서 온갖 정치인들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그러셨잖아요. 다시는 이런 슬픔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하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 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112, 119 이 통합 시스템도 안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뭘 했냐?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사전에 못 막았나?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국정조사해라, 특검해라 또 나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그나마 검찰이 수사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민주당이. 그럼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수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미진하면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국정조사해서 정치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국민들께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치 불신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진짜 국정조사 할 생각을 하고 준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이모 교수를 막 이모라고 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께서 그 신뢰하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국정조사 이 얘기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먼저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더요 그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KBS와 MBC 조사에서 모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부 대응에 대해서 70% 가까이 좀 부정적인 답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어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경질 50.6%.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좀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대로 사실상 이걸 뭐 움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론의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제가 보니까요. 그 국정조사 KBS 조사에 보니까 경찰 수사 상관없이 실시하는 퍼센테이지가 43.1이고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하자는 건 33.3%,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 19.5%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밑에 두 가지 부분을 합치면 사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수사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미진한 거는 국정조사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뜻에 그게 좀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는 많은 희생자들을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아무튼 이런 결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응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 뜻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이제 국민의 뜻에 그걸 보고 맞추어서 저는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진상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 다 이제 곧대로 나오는 대로 아마 밝혀야 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이 여론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70% 가까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측면이 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어떤 진상 규명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신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경찰을 셀프로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도 이제 의심이 많으시지만 특히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정부 스스로 규명을 한다는 것도 또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이럴 때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또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진상 규명을 완전히 다 할 수 없다면 결국에 국회가 국정조사가 되었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서 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국정조사를 또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이후에 있었던 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도중에 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로 논란을 일으킨 강승규 수석 그리고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당시에 이 두 수석을 퇴장시킨 것까지도 약간 너무 심했던 조치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막 발언한 건 아니고 네. 사실 사적인 이제 발언이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죄송한 거죠.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퇴장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더욱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측면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회의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매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제 협치의 대상이고 여소야대 측면에서 야당과 협치를 해서 뭔가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국회를 그리고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그런 웃기고 있네 한마디에 담긴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김은혜 후보수석이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기강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